처음 아침 시작할 때 선물을 외국인이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주느냐가 일단은 실적을 이미 선반영했다. 그래서 그나마 내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선물을 많이 사주고 있다는 거. 모르는 거에 두려움을 갖는 거지 알고 나서 맞는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시장은 조급하면 지는 게임이에요. 자, 일단 시장 한번 봐야겠죠. 오늘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이 이렇게 그 시간에 급락을 하고 알파벳과 뭐 MS라든가 전부 폭락을 했죠. 7%대. 네. 그래서 네. 외국인들의 투심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외국인들이 오늘 3천억 가까이 코스피를 사고 있네요. 네. 일단은 현물도 현물이지만 요즘 특징적인 우리나라 시장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현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의 뭐 파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안타깝지만 거의 뭐 한국 시장을 거의 주무르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현물 시장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좀 아까 조심스러운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좀 기운도들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좀 여력도 좀 없고, 좀 그런 상태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자꾸 이제 꼬리를 잡고 몸통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유의미하게 오늘 아침 딱 장 시작할 때 포인트는 그거였습니다. 일단은 오늘 미국 시장은 좋게 마감을 했지만 사실 대부분 다 끝났다라고 시작해서 다들 아마 아침을 깨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제 출근하면서 이제 모바일로 보시면서 선물이 왜 이래?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그다음에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그리고 하이닉스까지 국내에서 하이닉스까지 실적이 좀 안 좋게 냈잖아요. 그러면서 선물을 확 떨궜는데 그래서 분명히 시초가는 생각보다 나쁠 거다라고 했는데 8시 40분 동시효과 보면서 이게 왜 생각보다 다 빨갛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대신에 당연히 뭐 변동성은 나올 거다 생각했는데 그 포인트가 처음에 상승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장 방향이 좀 결정될 거다라고 봤는데 그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처음 아침 시작할 때 선물을 외국인이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주느냐가 두 번째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아침 딱 9시 시작하자마자 딱 1,000억 딱 때리고 매수하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오늘 생각보다 나쁘지 않겠구나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미국도 미국이고 우리나라도, 특히 우리나라는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또는 경기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거에 대한 우려를 먼저 선반영했느냐 또는 지금부터 반영해 나가느냐, 그거 가지고의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투자의 심리가 이미 굉장히 좀 굳이 설문을 해보자면 아마 하방 쪽이 더 많이들 의견들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일단 심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아마 대부분 2300 지금 2250포인트이긴 한데요. 2250포인트에서 2300포인트 정도를 사실 뭐 단기 고점 박스권 형성으로 많이들 두셨기 때문에 오늘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이거 보시면 네, 코스피는 최근에 올라 2230, 35, 오늘 57인데요, 현재. 개인들이 판 물량 지금 외국인들 다 지금 사실 걷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물 시장에서는 완전 반대죠, 완전 반대. 완전 반대로 특히 오늘은 외국인들이 마치 작정하듯이 한번 쫙 사고 있습니다. 사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종가 기준이 중요하거든요. 종가 기준으로 요때는 한번 1조 넘게 매도했잖아요. 이때 1조 3천 매도한 적이 있었고, 요때 1조 1천 매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러고 나서 좀 사실 시장이 재미가 없었는데, 변동성이었는데, 만약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1조 이상 한번 사준다라고 하면, 또 단기 랠리가 은근이라는 표현을 좀 그러니까, 조금 11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사실 금리 인상할 거 다 반영됐거든요. 그리고, 요 국채금리 보면, 갑자기 게임 캐릭터가 나와서 놀랐네요. 요게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인데요. 이게 우리나라랑 다르게 빨간색이 이제 하락인데 지금 한 4.33 정도까지 찍었을 거예요. 4.338 찍고 지금 4.1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하락으로 돌아섰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우호적으로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저에는 오늘 외국인들이 왜 선물을 살까가 가장 중요할 건데, 일단은 실적을 이미 선반영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일단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일단 오늘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오늘은. 그 다음에 오늘 아직 삼성전기가 실적 발표하지는 않았는데, 삼성전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코스닥 중에 위메이드도 사실 오늘 실적을 안 좋게 냈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 3분기에 몇백억 적자 아까 발표했던데. 네, 근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 각오를 네, 각오하고 있죠. 눈높이들이 확 낮아져 있는 상태이죠. 근데 보시면 유메이드도 제가 항상 거래량 말씀드린 거래량 보면 주가가 빠질 때는 그냥 질질질이었어요. 질질질 없고 이제 대신에 이게 양봉일 때만 사실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는 어쨌든 매수세가 더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올라오면 팔아야겠지만 이 전문 투자자들이나 또는 이 주식을 크게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 반영됐다라고 이게 시장을 아마 해석하는 게 아닐까. 그게 오늘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도 사실 어제 뭐 나스닥 레버리지 같은 거 밤에 막 상담하고 매도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서 아침에 일단 잘 팔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요렇게 되면 나스닥 선물이 오늘 밤에 지금 선물은 아직 좀 아직도 한 2% 마이너스인데 아직 줄지 가까이. 못하네요. 근데 막상 열리면 또 전략 후강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우리만의 상황이 아니라 항생도 지금 2%대 상승을 하고 네. 있고 뭐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네, 중국 증시 이번 주 사실 고전이었죠. 고전이었어서 오늘은 좀 기술적인 리바운딩의 가능성을 좀 보고 있긴 합니다만 근데 하지만 큰 전략은 바뀐 건 없어요. 여기서 굳이 우리가 마디 지수를 맞추려고 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2255포인트가 그 단기 고점이라고 보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씩 줄여나가시는 게 맞고요. 저도 오전에 그 회장님 오늘 많이 오른 주식들이 있거든요. SDI, 삼바,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죠? 뭐 여러 가지 종목들,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냥 조금 다 줄였어요. 근데 뭐 밑에 그게 옛날에 샀던 거 줄이는 게 아니라 최근에 밑바닥에 샀던 것들 있죠. 거기 샀던 것들 사서 또 좀 줄이고 그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 알 수가 없는 게 어렵죠, 지난주만 해도 우리 신용 위기 지난주까지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올 초반 지금도 사실 안 좋아요. 지금 네, 채권 안 시장은 좋습니다. 뭐 네. 10%가 넘는다며 지금 채권 회사 재발행하려면. 조금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지난 주말에 정부에서 개입하고 나서 진정되는 것 같다 또는 이제 그런 관련 분석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최근에 이제 특히나 이번 주에 툼에 나왔던 거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특히 건설주들, 은행주들 그랬던 것처럼 지금 약간 그런 부분들은 좀 있죠. 그래서 아직은 잠재적인 리스크. 근데 다행인 거는 뭐냐면 이게 혹시 하는 거는 큰일 나요. 아니, 혹시 하는 거는 안 괜찮아요. 설마 하는 게 난리가 납니다. 그렇지. 네, 근데 어쨌든 그 ABCP 사태가 일단은 시장에 한번 회자가 됐고 이렇게 되면 어쨌든 정부가 나서든 어디가 나서든 투자자들이 일단 대비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의 충격은 생각보다 덜 할 수는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고 항상 우리가 뭔가가 나왔을 때 모르는 거에 두려움을 갖는 거지 알고 나서 맞는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하여튼 뭐 그런 논리로 지금 이미 악재는 다 알려져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은 여기가 바닥이 아니겠느냐에 대한 기대감. 바닥이라기보다는 그냥 변동성이 상단 정도 되지 않을까. 상단 어느 언저리 정도.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뭐 이 신용 경색 위기 네. 뭐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돈을 그동안 많이 까먹은 곳들, 돈이 없는 곳들에 네. 대한 대한 불안감이 자꾸 커지는 상황이라. 어쨌든 지금 역배열돼 있는 것들은 단타를 하시든 지금 뭐라 그럴까요? 물타기를 하시는 거는 이런 종목들은 하시면 안 되고요. 물타기를 하더라도 조금 턴할 수 있는 것들. 네, 그런 종목들 앞으로 이제 확실히 내년에 턴하는 게 좀 보이는 것들 위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외적으로 뭔가 이 종목을 검색해 봤을 때 안 좋은 뉴스가 곁들여져 있는 거 있죠. 그것들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기관도 안 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누군가는 역발상 전략으로 살 수는 있긴 하겠지만 우리랑 투자 기간이 다른 사람들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그냥 관망하시는 게 차라리 정배열되고 잘 가는 종목들 입장에서 보는 게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태양광입니다. 네, 태양광 오늘 보시면 아침에도 태양광 관련 좋은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요. OCI도 그렇고요. 오늘 그 CS 윈도하고 윈도 그건 풍력. 풍력하고 네.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네. 최근에 며칠 급락을 했었죠. 네. 급락이요? CS 윈드는 말고 CS 윈드가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쪽인데 아주 양호한 모습인데 근데 저는 이거 급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조정 정도. 네, 조정도로 보이는데 오늘
오늘 회장님께 칭찬받은 게 이것 때문에. 뭐? 어제 잘 샀다고. 어제 좀 이게 제가 팀장 고기 한 점 먹어, 막 이래. 어제 조금 많이 샀거든요. 근데 오늘 다행히 한 3%대 반등 나오는데, 이게 이런 것들 보면 사실 뭐 이것도 똑같이 보면 대량 거래들 이후에 지금 추세의 발산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태양광이 계속적으로 이제 그 태양광 풍력, 대체 에너지 쭉 크게 보면 수소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은 조금 매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원전도 사실 좀 악재들이 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원전은 이미 작년에 시세를 크게 냈던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유럽에서 기준하는 그 친환경 쪽에는 원전은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수소랑 풍력이랑 뭐 태양광 이쪽에서 매매할 것도 충분히 많은데 굳이 원전까지 신경 쓰기 싫어서 거기는 뭐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만 뭐 같이 얘기해보고 하긴 하는데 그쪽을 집중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일단 태양광 쪽에서 일단 태양광이 가장 먼저 세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뒤에는 보면 이제 지금 최근에 CS 윈드 말씀하셨는데 CS 윈드도 그렇고요. 뭐 어제 뭐 급락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냥 요 하단 구간에서의 매물 소화하는 그냥 그 정도 과정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얘도 그렇고 삼강 MNT도 마찬가지고요. 이 종목도 이제 상대적으로 뭐 시가총액도 뭐 삼강 MNT 1조짜리긴 합니다만 이 종목도 분명히 변동성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는 거는 몰라요.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고 대신에 대량거래 양봉이 빵 한번 쓸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네. 실적이 좋고 앞으로 향후에 성장성이 되는 거라면 뭔가 스마트머니들이 세게 들어올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더 내려갔다 올라올 수도 있고 조금 더 올라와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사는 거는 불확실한 거죠. 그렇죠. 언제 오를지 모르고 더 내려갈지도 모르고 물론 여기 사서 바로 올라가면 땡큐긴 하지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항상 관종해놓고 지우지 않고 있는 게 삼강 MNT. 네, 이렇게 보고 CS 윈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조선주 중에서 한국카본 이런 것들이죠. 한국카본도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과하게 좀 밀렸어요. 근데 밀리는데 거래량 없이 진짜 이게 이런 게 피말리는 구간이거든요. 그렇지. 네, 이런 게 피말리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러다가 근데 저희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점점 말라가고 있잖아요. 보시면 팔 사람들 다 파는 거예요. 네, 그냥 조금 종목 돈 조금만 더 오늘 보면 15만 주 나오고 15만 주. 지금 점심 오늘 종가에 30만 주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돈 사실 그 조금만 있으면 이게 바로 상한가도 만들 수 있는 종목인데 그러면 얘도 빵 나오면 그때 물타기가 되는 거죠. 그때 확인을 하고 이런 대부분 그런 종목들은 아침 1시간 정도면 다릅니다. 아침 1시간 정도 오늘 거래량이 나오겠다 예상할 수 있는 종목들은 아침 1시간 정도 지나면 이미 최근 10거래일 정도, 5거래일 정도 거래량을 다 잡아먹는 거래량이 출현하기 시작해요. 네. 그런 종목들이 거기서 바닥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카본도 사실 뭐 조선주에 대한 수혜, 본행제니까 나오면서 사실 추천도 많이 해서 저도 많이 말씀드렸다가 사실 좀 저도 고생하고 있는 종목들이긴 한데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는 종목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네. 자, 우리 가족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종목 몇 가지 좀 잠깐 같이 이야기하죠. 그 전에 일단 이렇게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대량으로 하는 것 자체가 위클리 옵션 요거에 대한 또 작전 아니냐.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었죠. 네. 오늘 그러니까 수요일이니까. 우리 오늘 또 이거 이 상방으로 잡았나 봐 하고 또 따라갔다가 이것도 내일 왕창 깨지는 거 아닐까.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거의 그로기 상태에서 가지고 논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특히 옵션 만기일이나 동시 만기일 전날 나오는 방향성은 그 다음날 그 정작 당일날의 반대 포지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미리 청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선물하고는 사실 상관은 없어요. 내일은 옵션하고 상관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은 콜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방인 거고, 근데 풋도 매도 같이 해요. 네, 그러니까 좀 약간 뭐냐면 가두리 양식 보고 있는 거예요. 가두리 양식 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선물을 그래서 그나마 내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선물을 많이 사주고 있다는 거. 네, 만약에 저는 오늘 오후에 이렇게 할 거예요. 만약에 3시 넘어서 3시, 2시 반 정도 지나고 나면 외국인들이 그날 방향성이 또 나오긴 하거든요. 3시 넘어서도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 정도 규모로 계속 유지해준다. 3시 반까지 유지해준다 하면 일단 오늘 주식은 팔진 않을 겁니다. 최소한 팔아도 내일 팔 예정이고 반대로 오늘 오후에 들어서 오늘 한 2시 이후부터 갑자기 선물 매수 규모를 확 줄인다. 그러면 지수도 빠지겠죠. 지수도 빠질 건데 그러면 조금 오늘 고점이 아쉬워도 조금 주식 비중 줄일 것 같아요. 네.
대신에 오늘 오른 주식들을 줄여야 돼요. 오늘 오른 네, 오히려 내린 주식들은 사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상가 갔던 종목들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상가 갔던 종목들은 시장 좋을 때 다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머니의 무브들이 굉장히 빨라요. 변동성들이. 그래서 사실 대응하기가 어려운 구간인데 시장이랑 그 호흡을 잘 읽으면서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이 위클리 옵션이라서 저는 좀 또 변동성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좀 변동성이 심할 때 그 경험이나 좀 실력이 부족한 우리 주린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관망하는 게 최선이겠죠. 이것도 먹겠다고 또 들어갔다 사팔사팔 잘못하면 뭐 주린이라는 표현을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언제까지 주린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으로 매매하는 것보다 한 주라도 해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삼아 뭐 좀 소량 해보는 거, 돈 벌려고 했다가는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들 조급해하세요. 다 엄청 조급해하세요. 네, 엄청 조급해하십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시장이랑 호흡 맞춰서 잘 가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기회는 진짜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 주변에서 얼마나 주식으로 돈 벌었던 사람들을 보면서 배 아파하고 조급해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또 이렇게 매수 기회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조급해하면 지는 게임이에요. 네, 조급해하면 지는 게임이니까. 뭐 질문 뭐 있나요? 보지 말라고 해서 안 테스. 테스요? 테스가 장비? 써니님 53% 마이너스. 지금 추매해도 될까요? 이런 종목,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제 어제가 좀 전반적으로 좋았잖아요. 반도체 소재 장비가 어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의 반등도 일단은 이제 저점이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게 대부분의 테스뿐만 아니라 제가 그나마 좀 괜찮다고 보는 게 월덱스하고 얘가 조금 더 이제 익사이팅이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월덱스하고 유니셈 정도는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량 거래도 나오고 있고 회사의 스토리도 좀 괜찮은 종목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좀 약간 거래량에서 힌트가 없는 종목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돼서 좋은 종목들인 건 다 맞아요. 그리고 분명히 반도체 소재 장비, 특히 반도체 섹터,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결국은 경기 민감주거든요. 경기가 좋아져야 결국 반도체를 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언제 올까에 대한 고민인 거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테스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런 스타일의 지금 역배열로 위에 저항들을 다 머리에 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저는 굳이 물타기 할 필요 없다 생각해요. 네, 그냥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그냥 좀 놔두자. 네, 좀 놔뒀으면 좋겠어요. 덮어두자. 네, 좀 시간이 더 지나서 그 돈 가지고 다른 종목들 시장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이게 만약에 지금이 바닥이라고 하면 지금 물타기 하기에는 그러니까 상대 수익률을 높일 거냐, 기간 수익률을 높일 거냐, 그 차이일 것 같기는 한데, 이거를 들고, 만약에 지금 마이너스 50%다라고 해서, 내가 이게 1,000만 원 샀는데 지금 500만 원이야. 그럼 여기서 지금 다시 1,000만 원을 집어넣더라도, 사실 퍼센트가 엄청나게 익사이팅하게 극대화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평단이 낮아지면, 마음적으로 좀 여유는 생기죠.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되네라는. 네. 근데 결국 뭐냐면 그만큼 그 주식에 대한 리스크를 더 키운 거거든요. 위험 자산이 더 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물타기 저는 해도 좀 된다고 봐요. 큰 그림에서 해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내가 가진 100주를 갖고 있는데 100주를 물타기 했다라고 하면 요 구간 있잖아요. 물량 구간마다 갈 때마다 분할로 매도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그리고 또 다시 사고요. 이게 한 번에 못 올라가요. 절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근데 이제 그거 말고 그냥 나는 쭉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뭐 테스가 문제겠습니까? 테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반도체. 그러니까 모든 이 반도체 소부장이 다 올라가겠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질문. 만약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심의 대형주 지수 관련주가 오를 때 과거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소부장이 올랐나요, 같이? 후행적으로 올라요. 네. 한참 후에. 네, 그렇죠. 한참 동행하기는 하는데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018년, 19년도 그때, 2017년도 그때처럼 완전 대장주로 갈 때는 소부장 그렇게 익사이팅하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종목별로 다 차별화가 됐었지. 그래서 그 종목을 고르는 게 그나마 거래량들이 터지는 것들이죠, 바닥에서.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는 일단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좋게 본다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만 죽어라 죽게 보면 뭐해요. 아무도 안 사주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시장은 미인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좋게 나만 이 사람은 내 이상형이야 라고 봐도 다른 사람이 내 이상형이 아니면 그 주식은 오르지 않아요.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누군가 사줘야 오르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미의 기준, 그 주식이 좋다, 예쁘고 잘생겼다의 기준은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서의 물타기를 할 때는 뭔가 바닥에서 대량거래가 터지는 종목들 위주로 물타기를 먼저 하시는 게 저는 나중에 리바운딩이 나올 때 그게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